비트코인이 괴랄한 무빙과 함께 상승이 나왔지만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추가 상승 여부와 함께 자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는 무조건 돈이 풀려서 상승한다고만 떠드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수박 겉핥기 수준이거든요. 지금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1만 명까지 단 350명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영상을 분산해서 보면 관점도 헷갈리고 엉뚱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도 와리가리하면 안 되듯이 관점과 소식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유일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을 함께하는 트레이더송 조태꾸알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비트 추세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이 매물대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기분 좋은 오전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다 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봉 마감까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7월 달에 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일봉 마감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양봉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렇게 힘있게 뚫고 다시 좀 눌리고 있는데 이런 7월 달 무빙처럼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해서 이 200일 이평선에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이런 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후 2시 20분 다시 이평선 아래로 뚫렸지만 저녁에 오늘 또 지표 발표들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양봉으로 채워서 여기서 마감을 하면 내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오늘 저녁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 자, 실시간 대응이나 실시간 관점 같은 것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자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이 구간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깨지면 이런 흰색 박스 안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차트가 깨지고 이 네오박스 상단을 맞고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 구간이 이 구간이죠. 여기서 깨지고 반등이 나왔다. 조금 더 아래로 쏟았으면 더 괜찮은 매수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실시간 브리핑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저희 공식 채널 문의하기에 트송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오늘 반등이 나왔냐 이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시잖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소프트 랜딩과 리세션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기겠죠. 금리 인하인데도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까? 자,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의 엇갈리는 행보와 관련 자료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증시는 금리 인하 재료 노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최고치 경신으로 마무리하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 효과는 없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네모박스 작은 거 보이시죠? FTX, 이 페덱스 주가가 15%나 급락을 하면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페덱스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택배 운송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급락을 했다? 우리가 운송도 제조업과 수출 뭐 여러 가지로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15% 급락했다는 것은 바로 이 경기 침체의 신호탄인가? 라는 해석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의 지금 우려 속에서 미세한 이런 신호탄이라도 보인다면 순식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스캠 코인 같은 무빙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무빙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글로벌 지수를 보면은 미국의 이 S&P나 뭐 다우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럽, 일본, 우리나라 모두 전고점을 못 넘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곧 신고점 갱신을 한다라는 그런 희망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나마 위에서 놀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60K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오히려 줄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비트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알트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예 시체처럼 죽어 있다가 슬슬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갈만한 알트코인들을 조금 잡아봐도 되겠죠. 워낙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은 반등 나올 때 급등을 노릴만 합니다.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을 오늘 제가 업데이트 해드렸거든요. 오늘자로 주목할 코인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코인인지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20년도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곧 돈이 풀린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큰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앞에 놓인 나무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 공개시장 조작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주로 이 국채 매입과 매도, 즉 양적 완화라고 하겠죠. 긴축이라고 알려진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금리 조정입니다. 통상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인하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급준비금입니다. 자, 미국은 이 시중 은행들에게 이 지준금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대출 자금의 어떤 통로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일본, 유럽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조정 중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유럽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20년과 같은 알트 불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그때 들어왔던 그 중국 자금이 지금은 비트로 들어오고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금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 그래프는 중국 상하이 금 거래소의 금 매수 강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20년도보다 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들어갈 자금이 금으로 다 쏠렸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고, 자,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3번이나 지급준비금 비율을 내리면서 현재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다행히 저번 주에 금리 동결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인상할 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서도 유동성이 더 크게 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이 달러의 영향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보다 10배나 큰 시장이 이 외환시장이거든요. 이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거래량이 20%나 됩니다.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이 금리 인상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결하자마자 비트가 어땠습니까? 그때 바로 상승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이 엔캐리 이슈가 없다고 해도 엔화의 자금 또한 경색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코로나 때처럼 미국이며 유럽이며 일본, 중국 등등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그래야 이 20년 같은 불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25년도에 20년도 같은 불장이 나오기 위해선 돈이든 정책이 됐든 확실한 포모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카멜라 해리스 당선 시 암호화폐 산업 성장 지원 약속 이런 기사가 뜨면서 비트가 급등을 했는데, 자, 고작 이 한 줄짜리 코멘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에셋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암호화폐라고 하면 크립토 커런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급등을 했지만 결국엔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호재가 나온다 한들 이런 곳에서 올라타셨으면은 또 물려 있었겠죠. 절대 뉴스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늘 이후의 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64,100 여기까지는 좀 상승을 해줘야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65,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매물대까지는 열려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눌려도 이 구간은 절대로 오지 않아야 상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상승 나와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런 곳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준다면 내일은 65K를 넘어설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표 발표가 10시 45분에 제조업과 서비스 지표가 있는데 나쁘지 않게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구간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장 마감하기 전 내일 오전 9시에 여기서 안착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도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 다 설명해드렸죠. 이런 구간들과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곳이 이제 두 번째 매물대 여기겠죠. 그 구간이 이쯤 되거든요. 텔레의 가격까지 제가 다 보이게 말씀드렸으니까 텔레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오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공식 채널로 트송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